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네, 국내 시장만 알아서 투자에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국내부터 해외 시장까지 모든 정보 머니더블유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돈이 되고 발빠른 판단력은 수익으로 이어지는데요. 머니더블유와 함께 국내와 해외 양시장에서 모두 승리의 V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더블유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기준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머니더블유 그러면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이상로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이 꾸준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상당 부분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장중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고 난 다음에 동시효과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증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국면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환점이 다시 한 번 더 내일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여지를 남겨뒀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내일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면서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여지는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내일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개별주 장세는 꾸준히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힘들었지만 내일장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더 봐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개별주 장세가 꾸준히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돼지열병 관련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 분야 자체가 한 주 동안 상당 부분 상승을 또 기록을 했고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더 이런 선순환매적인 시장의 섹터군이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그 매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도 문자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8288번호로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정리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정부가 지난 22일 3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했죠.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진행을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정부가 3대 중점 육성 산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마다 조금 추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이 바로 벤처의 신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상승폭을 크게 움직이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때 또다시 추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제조업의 귀환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전차군단이라고 불렸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업종이 상당 부분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때도 또다시 테마가 있었죠. 바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였거든요.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 자체를 상당 부분 이끌어내면서 관광산업 자체를 정부의 중점적인 산업으로 두면서 사실 2014년도, 2015년도에 시가총액 2위가 파라다이스가 될 정도로 상당 부분 그런 뭐랄까요 관광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또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큰 키워드로 본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안에 바로 3대 중점 육성 산업을 이제 추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나비 효과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 효과가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이 점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 주제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2030 프로젝트 10년 동안 130조, 그래 1년에 13조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매출 현황을 2018년 매출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장치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버용 디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동영상 서비스거든요. 네. 그럼 그 서비스 자체를 서버에 저장을 하는 장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모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모바일 디램, 뭐 PC용 디램, 뭐 우리가 DDR4, 3 이런 거 다 아시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메모리. 그러니까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메모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것들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정보 처리에 담당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장 자체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위권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는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팹리스라는 것이 이제 패브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산, 제작 과정 자체,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패브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앞에 철자만 빼가지고 우리가 팹리스, 리스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작할 필요가 없고, 그럼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퀄컴이라든지 오라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엔비디아 또는 AMD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팹리스 업체예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한 신화를 기록했고 상당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높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들 때문인데, 자,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 기업들은 이제 위탁 생산을 맡아서 우리는 설계를 하지 않고 도면을 갖다 주면 그 도면대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을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3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타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우리가 기타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건조기나 아니면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에 액정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정 자체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주가 추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바로 팹립스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이미 2019년 1월 달부터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네. 그죠?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실 저가권역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약 80% 가까이, 6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아나페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팹립스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였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 갇혀져 있던 자리를 강한 돌파로 인해서 지금 뚫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부부 반도체 우리가 뭐 이런 종목 어부부 반도체 그래서 뭐 엎혀서 간다 뭐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업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자, 보시면 MCU라고 해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계 같은 거, 전자제품을 보면 이렇게 지능형으로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종하는 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MCU라고 하고 요게 대부분 다 이제 일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유일 뭐랄까요,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부부 반도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네.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인 부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거래를 동반했던 구간이 바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급락후 첫 양봉이 결국에 추세적 전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한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뭐 동훈하네텍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따지고 지금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팹립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종목이 있겠죠. 네. 하지만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 자,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는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으로 나누거든요. 후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회로 기판에 우리가 납땜을 하는 것부터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후공정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업체들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만 원짜리가 이제 2만 원까지 올랐어요. 약 100% 올랐고 제가 보기에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별표 한 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도 보면 바닥권역이 지금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렴한 가격대의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T. 자, 요거는 별표 3개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항상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 FST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돌파 여부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다 살펴보셨고요. 여기 안에서도 뭐 또 좋은 기업이 있고 아니면 오늘 소개하지 않은 기업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제가 뭐 강연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 번 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요, 팹립스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로 나누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번 주제는 이제 3대 육성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제약 바이오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년 안에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망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라면 그중에 한 70개에서 80개는 망한다고 저는 봐요. 그럼 나머지 20, 30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진짜와 그리고 가짜에 대한 구분을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뉴스만 보면 오늘 1상 갔다 하더라, 또는 오늘 이제 3상 한다 하더라, 2상 한다더라, 네. 이러면 막 주가가 막 깜짝깜짝거리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 기업이 정말 뭔가 곧장 될 것 같이 써주는 게 그게 기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순서적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발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이 우리 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 물질이라고 하고, 그 후보 물질에 대한 기초 연구, 이게 몸에 좋니 나쁘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랄까 부작용은 없나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것이 일단은 기초 연구 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임상 단계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고, 자, 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1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면 이 대상이 상당히 작죠. 네. 한마디로 그냥 이 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수로 한번 검사를 해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1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상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가 통과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씩 표본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100명에서 300명이 되는 거고, 3상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1000명에서 5000명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자, 1상에서 3상까지의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려요? 최소 5년에서 8년 또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1상 연구가 시작됐다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3상까지 통과가 되고, 그 식약처에 가서 또다시 통과가 되고 제조 및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개념 자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임상 1상이니 2상이니 3상이니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랄까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더 알고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모든 기업이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이 과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과정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그리고 승인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실험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년 쪽에 있는 바로 항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있고 가장 많은 뭔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여타에 있는 부분보다 항암이 상당히 정복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정복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임상 과정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항암에 대한 이슈가 돼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이 더욱더 높게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럼 이 뒤에 이제 그림이 상당히 뭐 안에 기업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요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사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엄선해서 골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돈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뭐랄까요? 100% 믿기는 조금 그냥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성공하는 기업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진행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기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 많이 보여요. 그거 보면 ABL 바이오 이런 것도 2배 올랐고요. 그리고 앱쿨론 이런 것도 한 50% 올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동호약품도 보이고 유한양인도 보이고, 유한양이 뭐 신고가 가고 빠졌는 상황이고, 그 최근에 뭐 큐에리언트 이런 것들도 한 40% 올랐고요. 이런 그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네.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은 진행을 완료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들이 이제 다음에 임상, 2상, 3상 뭐 또는 식약처에 대한 허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없는 종목군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은 아리송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조금 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여기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를 엄선했던 것이 이제 여기에 진행과제 그리고 완료과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자,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알토진 이런 것들도 이미 주가 상당 부분 올랐고요. LBL 바이오 지금 2배 올랐죠. 자, 그리고 뭐 최근 유한양행도 지금 신고가 가고 빠졌고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네. 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탄력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미래 자동차 2년 전과 2년 뒤가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2년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보면서 시장에 뭐 테슬라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다니겠네 했는데 요즘은 보기 쉽습니다. 또 고속도로에 나가면 뭐 한 대씩 보이고요. 서울 강남에 가도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테슬라가 보일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삼성 SDI예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에서 지금 26만 원까지 약 160% 올랐죠. 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15,000원짜리가 81,300원까지 갔으니까 약 몇 배입니까? 자, 6배 가까이 올랐죠. 600%. 네. 이미 2년 사이에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화학도 3,800원짜리 35,500원이니까 약 900% 올랐어요. 와. 자, 어때요? 그 주가 추이가 다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정부에 대한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입니다. 보면 뭐 계속적으로 청와대 수소차 필두로 해서 미래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뭐 수소차가 이끄는 수소경제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적인 수소차에 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발 뉴스였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전기차만 하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꾼다? 전기차, 수소차 병행 발전 전략을 이제부터는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과도기가 왔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JNK 히터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요게 수소 충전소 관련 업체인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앞에서 봤던 전기차 기업들과는 다르죠. 바닥권역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뭐 작은 자잘한 파동 자체가 이루어지고 뭐 한 번에 뭐 1파 정도의 움직임만이 나타나고 지금 조정 파동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당 부분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네.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로스라는 기업, 요거는 이제 넥소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넥소는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수소차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다치면서 넘어가지 못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개화기적인 성격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개화기가 끝나면 성장기, 성장이 끝나면 성숙기를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긴 뭐랄 거예요. 이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3대 중점 육정 산업 선정, 또 나비 효과 지금부터 시작되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강의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DPC부터 해서요, 한구전자금융, 경인양행, TK케미칼 등등 많은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2624님 문자 한번 골라볼게요. 길게 보내주셔서 문자가 두 번에 나뉘어져서 왔네요. 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우진 종목 보내주셨어요. 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5,730원이네요. 네, 자, 뭐 손실을 일단, 보고 계셔서 걱정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뭐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철강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가 신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은 앞에서도 봤지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랄까 이제 캐시카우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왔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고가권역에 대한 이런 거래량, 요 보이시죠?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9,000원 위에서 터졌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하단에 있던 이 가격대 5,000원, 4,000원에 대한 가격이 고가권역에서 상당 부분 이익 실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주가 자체도 여전히 하락 파동 안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던 여기 매물대가 보이시는데 이 매물대를 뚫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은 뭐 순환매장세 안에서 그냥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고가권역에 있는 요 자리 그러면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와 볼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강의에서 또 진행해 주신 주제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골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TK케미칼 한번 볼까요? 매수가가 3,250원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오늘 사신 것 TK케미칼 같은데? 네. 16.88%가 올랐어요. 네. 와,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네. 우리가 이거는 사실 오늘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문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사실. 요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네. 다만 조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 주가 추이를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네. 이 TK케미칼이 주로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기 우리가 효성을 보고 효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스판덱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판덱스라는 것이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살짝 늘어납니다. 우리 소소메이커가 입고 있는 옷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그 옷에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 그걸 이제 스판덱스 원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원사를 생산하는 기업이 TK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복이 한창 유행을 할 때 효성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TK케미칼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 자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을 때 여기가 바로 그 스판덱스 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네. 여기에도 추세적 상승이 지금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단기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대응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은 오늘 보면 고가권역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리 자체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뚫으면서 가져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이 단가 너무나 높아. 그러니까 지금 단가를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본다면 네. 차라리 이런 종목군은 하단을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이런 자리 지금 3,220원인데 네.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손절가를 2,950원 정도의 손절가를 대응을 하신 전략. 네. 저는 손절가 2,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까지 좀 더 길게
보유하면서 들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2,950원의 손절가 그리고 3,8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지금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 어떤 게 공개될까 궁금하시죠?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종목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준비를 해갖고 네. 여기 뭐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별표 3개 꼭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느냐? 바로 서울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재 수소 충전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상암동 수소 충전소거든요. 네. 그 상암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바이오예요. 자, 기본적으로 정부 수소 충전소에 대한 건립을 현재 상당 부분 지원하면서 합자회사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합자회사에 포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JNK 히터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소 충전소 관련주와 같이 수소 충전 사업을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기업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소외가 됐고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던 기업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안에 내부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에코바이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고가군역 자체가 상당 부분 움직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여기 이제 들썩들썩거렸던 게 보이시고 네. 2016년도에 여기서 또 들썩거렸던 게 보이십니다. 이 2016년도에 올랐을 때가 이게 이제 반기문 테마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한번 올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런 뭐 그런 과정들이 없었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3,500원짜리가 지금 급락고 첫 양봉이 형성되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런 거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에코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바이오, 자, 투자 전략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뭐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가 이제 7,880원인데 그 자리 한번 7,880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8,900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7,2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가격 전략 매수가는 7,880원,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29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미국장은 막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요 미국의 호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호실적 발표 플러스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 전년도 12월 말에 만들어냈던 저점 부근으로 해서 25%까지 무려 상승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가이던스들도 역시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실적 랠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역시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개장 전에 보잉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보잉 737 맥스 결함 이슈 때문인지요. 오늘 실적 발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켓 시장,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하락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이러한 이슈들 안고 시작하는 수요일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보시는 것과 같이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03%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다우산업은 0.09% 좀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는 0.13% 소폭의 오른 플러스권에서 거래되면서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보잉이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어서 테슬라와 페이스북은 장중에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이 마감한 후에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향후 가이던스까지 계속해서 챙겨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 자, 6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려 2.29%까지 빠지면서 6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오늘 마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덜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0.17% 오른 9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미국의 견조한 흐름이 대비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흐름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이 시각 달러원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환시에서 지난 8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을 깨면서 1150.9원에 마감했었는데요. 현재 뉴욕 환시에서는 달러당 1153원 93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발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베이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업체입니다. 이베이의 이번 1분기 실적은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모두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사실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는 이 총 상품 판매량이 6%까지 감소를 했지만 이베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을 상승시킨 것에 JP 모건은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3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된 jetblue 에어웨이스, 제트블루 항공입니다. 자, 1999년에 설립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자, 어제 화요일장에서 실적이 공개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나타났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6.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아웃퍼폼 유지하면서 목표가 2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이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께서 제시해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흐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해주신 암테크 시스템즈, 오늘 기분 좋은 등락률 2%대 상승 보이면서 6달러 64센트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 모습 돋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께서 제시해주신 종목들 총 4가지인데요. 자, 총 3종목이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엑스포의 급등 좀 돋보입니다. 4.26% 상승하면서 4달러 41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4월 1일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5G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께서 제시해주신 종목들 총 5가지인데요. 자, 오늘 메소블라스트, 자, 신부전증 퇴행성 디스크에 특화된 제약을 개발한 종목입니다. 현재 0.73% 소폭의 플러스권에서 5달러 5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드 모터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마켓에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장하면서 소폭의 하락세 보였지만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제시가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방역 관련 G 관련주 그 세네스테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새로 편입합 종목 어떤 것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간에도 미국 주식을 참여할 수 있는 예약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월요일 날 그렇게 실행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 종목인 크로마덱스 같은 경우에는 5.6%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네스테크 같은 경우는 8%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 나왔었지만 엑스포 역시 지금 4%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들어갔을 때도 수익이 바로 발생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QUMU, 쿰이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기업은 기업용 비디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되는 곳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강의도 있고 뭐 화상회의와 같이 네.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상회의하고 이제 스트리밍 영상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화면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제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요즘에 보게 되면 광고 영상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간판 같은 거, 안 그러면은 뭐 디지털 어항 같은 건데 실제 어항이 아니라 디지털로 움직이는 그런 어항들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화질에 대한 손상이 없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네. 제가 이 화면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서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강 아시죠? 인강. 인강. 네. 네. 이제 지금 나오네요. 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되겠고 네. 그리고 화질에 대한 손상이 없이 나타나는 종목이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네.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모바일로도 이제 이용했을 때 뭐 화상회의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으로 화질의 손상이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근데 이 기업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요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앵커님하고 제가 화면 한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대표적인 파트너를 보여드릴 건데 과연 어느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느 기업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시는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 파트너가 보일 텐데요. 자, 여기서 알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자 보이고요. 그렇죠. 네, 비자도 있고요. 마스터카드도 보이고요. 네, 마스터카드도 보이고요. 굵직굵직한 기업들 많이 네, 있네요. 그 외에도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나요? 기업이 하나가 보이시면. 토요타? 네, 토요타도 있고요.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스와로브스키. 네, 이 기업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정도로 그 가운데 대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파트너를 맺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용 스트리밍 솔루션에 따른 총 수익이 굉장히 증가세가 매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18년, 19년 같은 경우도 43%의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뭐 저평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쿰 가격 전략도 잘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아래에서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매수가가 있는데 올라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뭐 매수는 2달러 80센트부터 보시고요. 목표가는 3달러 20센트 그리고 손절가로는 2달러 50센트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와주신 첫 번째 종목 쿰은요. 매수가가 2달러 80센트, 목표가가 3달러 20센트, 손절가가 2달러 50센트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도 편입해보면 좋을까요? 예, 다음 종목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4%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제가 5G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심볼 코드 EXFO, X4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뭐 이동통신 네트워크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점을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점이 되겠고요. 이게 5G로 가면서 당연히 이제 광섬유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지만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료가 되겠는데 이 장비 시스템에 있어서 키플레이어를 뽑고 있는 게 엑스포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비 테스트 시장에서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네. 주가가 그래봐야 4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로 따졌을 때 뭐 4,000원 후반,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 주당.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고 굉장히 싸서 우리도 이제 진입할 만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가격 전략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테스트 장비, 이 5G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해 나갈 텐데 이런 장비 시장에서 1위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차트가 저가로부터 이미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앞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4달러 30센트 이상이 있긴 하겠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4달러 20센트부터 4달러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5달러를 유지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3달러 60센트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종목 엑스포였습니다. 매수가는 4달러에서 4달러 20센트까지 분할 매수 한번 해보라고 또 조언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달러, 손절가는 3달러 60센트였습니다.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 쿰과 엑스포 매매 전략은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한번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연구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더 있다면요.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같은 이 시간에 또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모두 토대로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